반가워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일반물리 1 강의하게 될 안재석 교수입니다. 물리학과에 있고요. 자세한 연락처나 이런 거는 교수계획표 등 참고하시면 돼요. 플라토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액세스 할 수 있고요. 일반물리학 두 학기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전 세계 공과대학 학생들, 자연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 공과대학 학생들의 이제 공통 과목이에요. 1학년 때 배우는. 그래서 이제 강의 3시간 그리고 이제 실험 1시간. 그래서 한 학기에 실험은 2시간 하죠. 학점은 강의 3학점, 실험 1학점. 그래서 한 학기에 4학점, 2학기니까 8학점 강의를 듣게 돼요. 전 세계 제대로 된 공과대학 학생들의 필수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고요. 저와 같이 배우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들 가르치게 돼서. 제가 기계공학부 분반을 가르쳐 본 경험이 많아요. 의외로 기계과가 클래스가 많아가지고 분반이 많고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만나보니까 이제 어떤지 대략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약간 변화하는 것도 조금씩 느끼고 알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잘해. 처음에는 뭐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하면 잘하는 건지 그 개념이 없어서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도 조금 지나면 금방 자신감들을 가지고 공부들을 곧잘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따라오면 좋겠는데 제 희망은 그거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희망하기는 모든 학생들이 따라오기를 희망하지만 뭐 본인이 못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앞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가고 싶은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한 학기를 그다음에 일반 물리학 어떻게 잘 배울까 그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 조금 하고요. 그리고 1주차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1, 2, 3장이 원래 이제 이게 교재죠? 여러분들 이게 교재인데 여러분들 지금 좌우 화면이 거꾸로 돼 있죠? 아마?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아마 대부분 준비했을 텐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빨리 사야 될 거고요. 1, 2, 3장은 이제 교수교육표상 생략이고 우리가 이제 4장부터 2주째의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1, 2, 3장을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빠르게 리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1, 2, 3장의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학 1, 2, 물리 1, 2 고등학교 때 안 배운 친구들이라면 브릿지 물리학이라고 브릿지 기초 물리라는 강의가 개설되어 있을 거예요. 학점은 없는데 본인이 이제 온라인 수강하고 하면은 퀴즈 같은 거 치고 그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비디오들로 되어 있고 그거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듣고 해도 되는데 좀 더 어려울 테니까 일반 물리학은 일반 물리학은 대학교 1학년 물리학이고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뭐 물리학을 배우든 말든 그것과 관계없죠. 전 세계 물리학이 그것 때문에 바뀔 이유는 없잖아. 전 세계 물리학 교과서는 그대로기 때문에 대학교 물리학 교과서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특히 부산대학교는 그 훌륭한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그로잉해야 되기 때문에 훌륭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학기에 저희가 교재를 새로 바꿨는데 이번 학기 바꾼 교재는 난이도로 보면은 중간, 상, 위쪽, 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교재는 아니고 난이도가 그냥 평균 정도인 교재도 아니에요. 중간, 중상이에요. 미적분이 약간 나오고 벡터 개념도 나오고 상당히 어널리틱한 교재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널리틱을 끝까지 가는 그런 교재는 아니에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과거에 여러분들 한 5, 6년 전 선배들이 했던 교재하고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반 물리학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걸 푸는 모습을 따라 보고 선생님이 푸는 속도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되거든요. 화면에 이렇게 PPT 같은 걸로 물론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그걸 이렇게 한 번에 뿌려버리면은 학생들이 그거를 한 번에
그 정보를 획득하지 못해요. 그냥 지나갔구나, 어렵구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쓰면은 그 쓰는 속도로 머릿속에 그 지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수업은 그게 안 되는 수업도 있는데 일반 물리학은 그거에 마지널하게 가능해요. 상당히 써야 될 양이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경 쓰면 할 수 있다. 자, 잘 보이죠? 자, 이게 이제 당분간 우리 칠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책으로 들어와서 1, 2, 3장 이야기를 빨리 해봅시다. 1장은 이제 물리학과 측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위계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이야기만 몇 가지만 할까요? 책에 보면 이제 표 1.4에 보면은 접두어들이 있어요. 접두어라고 해서 접두어 프리픽스라는 거죠. 프리픽스인데 이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책에 보면 10의 마이너스 24승부터 10의 플러스 24승까지 다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fem토 10의 마이너스 15승 뭐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한자로 적는 거죠. 스몰 f, 스몰 p, 스몰 n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이런 건 이제 알 거예요. 마이크로는 이렇게 쓰면 이제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그리스어로 쓰죠. 뮤 마이크로라고 읽어요. 그리스어의 뮤. 그 다음에 이제 밀리는 m, 스몰 m 쓰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뭐 센티는 잘 안 써요. 10의 3승 단위로 이렇게 뛰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의 플러스 3승은 뭐예요? 킬로, 스몰 k. 10의 6승은 메가는 대문자 m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혼동의 여지가 좀 있죠. 스몰 k를 쓰고 이건 대문자 m을 쓰고. 왜냐하면 소문자 m을 쓰면 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가, 그 다음에 기가도 대문자. 기가는 10의 9승. 그 다음에 테라는 10의 12승. 그 다음에 페타, 대문자 p, 10의 15승. 페타바이트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엑사 뭐 등등 나오는데 뭐 그건 잘 접하지 않을 테니까 이 접두어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아무 때나서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학습의 기회가 없어요. 평생에 여기가 마지막이고 이제부터 이걸 못 쓰면 무지한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표 1.4에 있는데 시험에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예를 듭시다. 뭐 피코 세컨이다 이렇게 써요. PS라고 쓰고 말아요. 1PS 무슨 뜻이냐면 10의 마이너스 12승 초다 이런 뜻이에요. 친절하게 쓰면 이렇게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fem토미터다 FM이라고 쓰고 말 거예요. 1fem토미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풀어서 쓰지 않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흔하게 이렇게 써요. 마이크로미터, 뭐 나노미터, 킬로미터, 뭐 메가는 뭐가 있을까? 메가줄, 뭐 이런 형태, 뭐 기가 와트 이런 식으로 페타, 뭐 바이트 등등 이런 형태 이런 접두어로서 항상 사용돼요. 엔지니어가 이걸 못 알아보면 누가 알아보겠어요? 큰일 나겠죠. 과학자는 알겠지만 세상에는 과학자보다는 엔지니어가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단위를 쓸 때 표현을 잘 하면 세상이 그쪽으로 바뀌겠죠. 단위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위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LMT라고 하는데 length, 그 다음에 mass, 그 다음에 time. 이거 세 가지가 기본 단위예요. length 단위는 미터,
매스의 단위는 킬로그램, 시간의 단위는 세크. SEC를 다 쓰기도 하고 그냥 S만 쓰기도 하고 그러죠. 이거 이렇게 쓰는 거를 줄여서 M 있고 K 있고 S 있으니까 이거를 MKS 단위계 또는 MKS SI 유닛 이런 식으로 길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SI 유닛 SI는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불어 형태니까 형용사가 뒤에 있는 거죠. 국제 단위란 뜻이에요. 국제 단위계 MKS 국제 단위계 미국 애들은 단위를 이제 파운드 그다음에 또 뭐냐 길이로는 뭐 피트 쓰고 그러죠. 무게는 파운드 쓰고 이 굉장히 특이한 단위계를 그 임피리얼 유닛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쓰는데 과학할 때는 MKS 단위계를 써요. 미국 애들이나 영국 애들도 왜냐면 과학에서는 그 단위계가 혼동되면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위계를 안 쓰고 MKS 단위계로 통일해서 씁니다. MKS 단위계라고 하고요. 이 장점이 있어요. MKS 단위계를 쓰면은 모든 단위를 MKS 단위계로 쓰면 나중에 계산할 때 되게 편해요. 환산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 단위를 랭스의 단위를 미터를 안 쓰고 센티미터를 쓴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다 환산해야 돼요. 매스도 마찬가지고 킬로그램 안 쓰고 뭐 그램 같은 거 쓰면은 다 환산해서 적어야 되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색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뭐 hour 같은 단위로 쓴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나 뭐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해야 돼요. 계산해야 되죠. 변환. 자, 그래서 이제 단위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속도의 단위다. 속도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이미 알겠지만 속도의 단위는 이제 단위 시간당 단거리니까 미터 퍼 색 이런 단위인데 단위를 쓸 때 저는 보통 이런 직각괄호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안 헷갈리게. 이거 단위다 이거죠. 이렇게 쓰면 아무도 안 헷갈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뭐 그 표준은 아니에요. 사람들 그냥 쓰죠. 이런데 이 미터 퍼 예를 그 가속도 그러면 나중에 나오게 되죠. 미터 퍼 섹의 제곱이거든요. 미터 퍼 섹의 제곱인데 이거를 이 LMT 기호로 쓸 수도 있어요. LMT 기호로 쓰면 이거는 속도는 L 나누기 T 요거는 L 나누기 T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LMT 요 LMT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적기도 해요. 책에 보면 예제 뭐 1.2 뭐 예제 1.3 이런데 뭐 지수 법칙 그래가지고 이 LMT를 사용해서 단위 변환할 때 계산을 쉽게 하는 이야기들을 좀 써놨는데 읽어만 보세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그 유효 숫자 1.5, 1.6절 유효 숫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많은 공과대학 학생들을 제가 1학년 때 가르쳐 보면은 많은 공과대학 학생들한테 진짜로 가르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이 점에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유효 숫자 effective number라는 건데 얼마나 쓸모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제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실험 물리학자라서 대학원 때 그 기계 가공을 할 일이 많았어요. 설계를 해서 뭐 깎아서 제가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야 되고 장비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설계를 하면 이제 설계도를 그리죠. 오토캐드 이런 설계도면 그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설계도를 그려요. 설계도를 그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반 가공을 한다. 동그라미를 깎는데 뭐 이게 링을 깎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게 도면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름이 얼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지름이 뭐 40mm다. 그러면 40.0 파이 뭐 OD 뭐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40.0mm다 이런 뜻인데 이런 그 안쪽 다이아미터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20mm였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다 표시해가지고 20.0 파이 IT 뭐 이런 형태로 도면을 잘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뭐 손으로 그려도 돼요. 이 표현만 정확하면. 그런데 제가 처음 가공을 하러 갈 때 이렇게 안 했죠.
당연히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도 대학원생 때인데도 저는 제 생각에 뭐 최대한 정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을 한 3개쯤 적었어요. 40.000. 여기도 뭐 여기도 20.000 이렇게 적어가지고 갔어요. 파이 뭐 이런 교훈을 사실 안 써도 알아먹으니까요. 무슨 그림에 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니까. 그랬더니 공작실 선생님이 저를 오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공작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공작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걸 나한테 어떻게 깎으라는 거냐. 불가능하다. 네가 지금 깎으라는 거는 1 마이크로미터를 정밀하게 깎으라는 거다. 제 마지막 자릿수가 이게 1 마이크로미터거든요. 40mm 이게 1mm니까 0.1, 0.01, 0.001 이게 밀리 10의 3승 내려갔으니까 마이크로 밀리 밑에 마이크로 그죠? 1 마이크로미터는 깎을 수가 없다. 핵심은 왜냐하면 이 직경을 측정하는 그 게짓이 있는데 이 캘리퍼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잡는 이 캘리퍼라는 게 있는데 그 캘리퍼의 눈금이 50 마이크로미터 간격인가 그래요. 20 마이크로미터 간격인가.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는 그런 간격 자체가 없어요. 측정 못 해요. 측정 못 하는 걸로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이 전 세계 아무도 못 하냐? 그건 아니고 누군가 하죠. 근데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측정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걸 측정해 가면서 깎아야 돼요. 굉장히 천천히 깎아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그걸 이제 공차라고 그러는데 제일 마지막 이 숫자의 의미는 측정 오차 또는 정밀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 숫자 이거 적으면요. 그만큼 정확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엔지니어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물건을 가공할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가공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배우긴 배워야 되지만 제 경우도 뭐 제가 그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하겠죠. 여러분들 아마 설계만 하고 말 텐데 그러면 더더욱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쉽죠. 이걸 가공하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게 그 주요 업무예요. 근데 이게 정밀도를 이렇게 높여놓으면은 이거 깎느라고 시간을 쓸데없이 많이 소비하고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를 여기까지만 원했던 거거든. 0.1mm만 정확하면 되는데 여기다 공을 이만큼 달아놓으면 굉장한 오해를 받게 돼. 이게 다 돈이에요. 여기서 한 칸 내려갈 때마다 가격이 10배씩 올라가야 돼. 가공비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잔소리처럼 이야기했어요. 이 숫자 엔지니어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저도 이제 실험하는 물리학자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숫자 계산기가 계산 숫자로 준다고 해서 다 쓰면 본인의 무식함을 폭로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산해라 그랬더니 뭐 2 나누기 뭐 130 뭐 7이라고 그럴까? 계산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이 적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적어라. 필요한 만큼이 얼마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게 여러분들 책에 1.5절, 1.6절이에요. 1.6절.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 스스로 읽어봐야지 그 마음속에 들어가요. 제가 여기서 렉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Effective number, 뭐 significant figure, 뭐 어느 쪽 써도 되는데 Effective number 너무 콩글리시 같다 그죠? 어느 쪽을 써도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마스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번 학기 여러분들 그 과제 내줄 때 과제는 채점할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걸 제가 선호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 숫자 제대로 해라 라고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처음에 이제 지적당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고치는 게 좋겠다 엔지니어로서 세상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그런 의미예요. 깔끔해지도록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다 적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1m 자가 있는데 1m 자가 얼마만큼 정확합니까? 1m 자의 눈금이 1mm마다 그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1.01과 1.00을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1mm니까. 하나 더 내려가야 되구나. 1.001m와 1.000m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까지 이 숫자를 적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런데
1m 자를 들고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이가 1.00000m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틀린 표현인 거죠. 여기까지 눈금이 없는데, 눈금은 여기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 눈금까지만 정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몸무게를 재는데 정밀도가 0.1kg짜리 저울이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뭐 60kg인지 60.0kg인지 60.1kg인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쓸데없이 60.0001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쓸데없는 오해를 낳는 거죠. 측정하지도 않은 숫자를 마구 적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딱 필요한 만큼만 적는 것, 그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제로 여러분 책에 보면 하나 있으니까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계산하진 않고 풀진 않을게요. 예제 1.6에 보면은 뭐 카펫 깔기 그래가지고 카펫을 깔려고 그러는데 방의 길이는 12.71m고 그 다음에 폭은 위스는 3.46m이다. 방의 넓이를 구하라.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보면 L 곱하기 W 하면 되니까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수점 밑에가 두 자리, 이거 두 개를 곱셈하면 제일 마지막 significant figure가 그냥 단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뭐 30 어쩌고 하면서 어쩌고 하면서 쭉쭉쭉 숫자가 4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그러겠죠? 이걸 모든 계산을 다 하면 전자계산기로 누르면 여기까지 숫자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하겠냐 이거죠. 단위 미터의 제곱인데 왜? 원래 여기에 1cm의 정밀도밖에 없었잖아요. 1cm의 정밀도밖에 없었는데 요 밑에 이만큼 정밀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1cm의 정밀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는 이 정도일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게 유효 숫자, significant figure의 개념이에요. 그게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이거 헷갈려 하는데 대략의 개념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전체 숫자의 개수, 숫자가 몇 개냐, 둘 중에 작은 거를 보세요. 하나, 둘, 세 개죠. 유효 숫자가 세 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는 네 개다. 이거 네 개고 이거 세 개면 유효 숫자 네 개 아닐까요? 네 개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써도 될 것 같고 세 개, 미니멈 세 개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네 번째도 뭐 그 정도 오케이. 근데 예를 숫자를 다섯 번째 숫자를 여섯 번째 숫자를 쓰면 그건 되게 오해를 낳는 거죠. 있지도 않은 숫자를 크리에이션 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상 산술적으로 맞는데 물리학자는 수학자가 아니에요. 물리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물리학은 자연을 수학으로 표현한 것을 물리학이라고 하죠. 수학은 우리의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밀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거든요. 딱 의미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유수자 개념이 많은 학생들이 사실 혼동스러워하고 헷갈려해요. 계산할 때 굉장히 겁을 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점수 깎일까봐. 제가 많이 깎지는 않아요. 근데 과도하게 숫자를 많이 적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꼭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저같이 실수를 할까봐. 그게 다 돈이에요. 자, 1장 이야기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책의 2장 좀 종이를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무 꽉 차버렸으니까 종이를 좀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오케이. 자, 2장 이야기도 잠깐 해야 되는데 2장에는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2장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통과학에서 이미 다 배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이야기들만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배운 지 좀 오래됐을 수도 있고 그것만 좀 문제지. 1차원 모션이라는 거거든요. 다 아는 건데 용어들 뭐 변위부터 보통 시작하죠. X로 쓰기도 하고 델타 X로 쓰기도 하고 델타 X로 썼을 때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X 빼기 뭐 X0라든지 이런 식으로 X로 쓸 때는 어떤 기준점이 0이다. X0가 0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이제 속도 V라는 건데 이거는 뭐 dx, dt X를 시간에서 미분한 거다. 이거는
극한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델타 t분의 델타 x를 극한으로 보내는데 이때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 미분 기울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린다면 예를 들어서 뭐 t가 있고 x가 있으면 x가 뭐 이렇게 변한다면 이 기울기가 순간 기울기가 속도 v가 된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기호는 a를 쓰고 이건 다시 dv dt다. 그죠? 그러면 이거 x로부터 시작하면 x의 2번 미분이다. 그죠? 지금 이렇게 d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건 이제 라이프니츠의 노테이션이고요. 원래 이 뉴턴이 미분 적분 시작한 건 알죠? 뉴턴의 노테이션을 쓰면은 이거는 이제 x 도트 위에다 점을 하나 찍어요. 이렇게 x 도트 시간에 대한 미분을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냐? v 도트 v를 시간에 3번 미분한 거 또는 x의 2 도트 x 위에다는 점을 2번 찍으면 돼요. 미분을 2번 했다는 의미죠. 이게 이제 뉴턴의 노테이션이에요. 라이프니츠, 뉴턴 두 가지 혼용해서 써요. 물리학자들은 편한 거 그때 편한 거 그냥 써요. 손에 잡히는 편한 거 이걸 쓰기 편할 때가 있고 어떨 땐 이쪽을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둘 다 쓴다. 아시겠죠? 이 도트는 시간에 대한 미분에 그만 써요. 다른 미분에는 보통 사용하지 않죠. 이게 이제 국제 표준이죠. 이 노테이션이 국제적으로 표준인데 뉴턴 노테이션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 속도, 뭐 순간 속도, 뭐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이런 이야기도 알 거예요. 아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1차원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운동의 모형이 운동의 양상, 운동의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의 기술, 운동의 모양을 디스크라이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등속 운동 모형이라는 게 있죠. 등속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 운동. 이 두 가지인데 이거 두 가지 뭐 잘 알아야죠. 등속 운동 속도가 일정하다. 그 v가 v0다. 그러면 x는 x0 더하기 v0t일 거다. 그죠?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하다. a가 a0라는 어떤 값을 일정하다. v가 v0 더하기 at, 그러니까 a0니까 a0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더 가서 위치까지 구하면 이걸 한 번 더 적분하면 되니까 x0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다.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땐 적분한 거죠. 적분 v dt 하면 x가 되니까. 그죠? 처음 시간 0라고 보고 나중 시간을 t라고 보고 v 자리에 v0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v0 적분 dt 0t니까 v0t. 그죠? 아, x0를 더했어야 되네. 잘못 적었다. 그죠? 잘못 적었어. x0 더하기 이거 빼먹었네. 자, 이렇게 구한 거죠. 적분해서 구했어요. 여기도 적분해서 구했죠? 더하기 적분 a dt 0에서 t까지 이건데 a 자리에 a0 들어간 거니까 v0 더하기 a0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빠지고 0t dt니까 a0t가 돼서 v0 더하기 a0t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적분이죠. 어떻게 한 거죠? 이거를 다시 적분한 거죠. x는 x0 더하기 v dt인데 0에서 t까지 요 v가 요 놈이죠.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살살 계산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더하기 상수항이니까 이건 v0 t 이거 1차 항이죠. a0 적분 0에서 t dt. 자, 1차 함수의 적분은 뭐다? 위에다 한번 해볼까요? x의 n승의 dx.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거 부정적분이 뭐예요? n 더하기 1분의 1 x의 n 더하기 1이다. 여러분들 알죠? n이 마이너스 1일 때만 빼고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x의 마이너스 1 dx는 뭐다? 이건 로그 x다. 예외 상황을 기억해야 되죠. n이 마이너스 1 되면 분모가 0 돼버리잖아. 요 루틴이 안 통해요. 이때는 로그 x예요. 자, 이거 고등학교 때 여러분 했던 거고, 이것만 기억하면 대학교의 적분은 절반은 해결돼요. 근데 이거 못하는 학생 내가 분명히 많이 있는 걸 알게 됐어. 작년부터 내가 알았어요. 작년부터 그런 학생들이 많이 포착이 돼서 내가 알고 있어요. 진짜 고등학교에서 적분을 안 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수능시험은 어려운데 학생들은 계산을 못한다. 그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어려운 수능시험과 상관없이 학생들의 계산 능력이 의외로 좀 쉬운 계산이 우리는 많이 필요한데 이런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억지로 지금 연습을 막 시키고 있어요. 2분의 t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적분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자, 다시 보면 x하고 v하고 a 이쪽으로 갈 때는 미분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으로 올 때는 적분을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주어지면 미분해서 v 구하고 a 구하고 할 수 있고, a가 주어지면 그걸 적분해서 v 구하고 x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v가 주어지면 a를 구하려면 미분하고 x를 구하려면 적분하고 등등. 이게 중요한 계산 스킬이에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이걸 머릿속에 그냥 외우려는 학생들이 요즘 좀 발생하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일반 물리학 잘할 수 없어요. 일반 물리학이 그러면 외워야 될 게 아마 거의 90%일 거야. 그렇게는 공부할 수 없어요. 일반 물리학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물리학은 특히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물리학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습관화해서 체화해야 돼요. 몸에 집어넣어야 돼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눈으로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습이 좀 필요해요. 하나만 더, 제가 첫 시간이니까 많이 하진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2장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세종이를 좀 열어서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 등속 운동은 좀 전처럼 쉬웠는데 등가속도 운동도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등가속도 운동에 약간 커빗이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에 우리가 뭐 족보다 그러는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아까 좀 전에 했던 뭐 x는 x0 더하기 v0 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a0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뭐 v0 더하기 a0 t다. 여기까지 두 개만 있었는데 여기 두 식에서 타임 t를 소거할 수가 있어요. 타임 t를 소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t가 들어간 식을 서로 치환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되죠. 두 번째 식에서 1번식이 있고 2번식이 있으면 2번식에서 t를 넘겨서 보면 a0분의 v 빼기 v0이니까 이거를 1번식에다 치환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x0 더하기 a0분의 v0 v 빼기 v0 더하기 2분의 1 a0의 제곱분의 v 빼기 v0의 제곱 통분해야죠. 2a0의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건 2a0 곱하기 x0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2v0 v 빼기 v0 더하기 어떻게 되나? v 빼기 v0의 제곱, 그죠? 이렇게 되겠네. 다 됐습니까? 아직 다 안 됐죠. 오케이. 그러면 최대한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2a0니까 그냥 밖으로 빼는 게 낫겠어. x0 그대로 쓰고요. 이건 2a0 어쩔 수 없이 놓고요. v 빼기 v0 똑같이 나오니까 하나로 묶고요. 남는 게 뭐죠? v 빼기 v0 더하기 2v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없애서 플러스 v0 하나로 바뀌게 되니까 아하, x0 더하기 v 제곱 빼기 v0의 제곱 나누기 2a0 이렇게 되겠네. 그게 뭐예요? 좌변이 x였죠? 자, 이 식이죠. 이게 이와 같은 유리식 형태로 되어 있으면 기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2a x 빼기 x0. 보통 이렇게. 요 x 빼기 x0를 보통 우리가 s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as는 v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 뭐 이렇게 보통 가장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쓰죠. a가 지금 상수고 a0라고 안 쓰고 그냥 a라고 썼을 뿐 상수고 s는 간거리 x에서 x0 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거리죠. s 간거리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게 외우면 편하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족보예요. 2a x 빼기 x0는 v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 3번 등가속도 운동의 족보예요. 요거 세 개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따라서 해봐야 되고 그리고 따라서 해본 다음에는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요. 중간고사 때까지는 갈 거예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뭐 머릿속에서 빼놓으면 안 되죠. 사실 평생 이걸 등가속도 운동이 머릿속에 없으면 물리학의 한 3분의 1 좀 모른다고 보면 돼요. 머릿속에 퍼펙트한 픽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를 조금이라도 배운 친구들은 특히 요 3번은 되게 쉬운 이야기 고등학교 때도 하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이 물리 요즘 많이 안 하고 진짜로 많이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물리를 외우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요 3번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거나 이게 기억이 안 나거나 그때 다른 식을 쓰게 될 거예요. 쓰는 순간 틀리게 되는 거야. 뭐든지 쓰는 순간 틀리게 돼요. 다른 건 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특징이라는 거 뭐냐면 책에 나오는 수식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걸 문제로 만들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만들어진다. 대비하기 어렵다. 뭐 이런 그런 게 특징이죠. 운동 이런 그 1차원 운동, 2차원 운동 이런 운동 문제도 또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되게 쉬워요. 뉴턴의 운동 법칙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간단한 1차원 모션, 2차원 모션 간단한 미분 적분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결합되었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제가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펀더멘털을 잘 이해해 놓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리지. 등가속도 운동의 족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1, 2, 3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 말할 때 뭐 알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알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아주 다행이고 나 저거 처음 봐. 그러면 큰일 난 거니까. 여러분 책에는 이제 표 2.2 여러분 책에 이제 표 2.2에 이게 있는데 이게 하나 정도 빠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책에 이제 평균 속도 식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그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알아도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한 거 내가 어려운 이야기 한 거 아니죠? 지금까지 한 거에 뭐 1차 함수와 2차 함수 뭐 통분 그 다음에 뭐 x 빼기 x0와 뭐 x 더하기 x0를 곱해서 x 제곱 빼기 x 제로의 제곱이 되는 뭐 이런 간단한 수학적인 정리 빼고는 쓴 게 없잖아요. 이게 쓴 게 없어요. 어려울 건 없는데 가장 큰 변화가 아마 여러분들 물리를 하게 되고 또 특히 대학교 와서 공학을 하게 되면 더욱 그럴 텐데 수많은 기호들을 보게 돼. 기호법을 숫자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x만 쓰잖아요. 또는 t 뭐 이런 거 두 가지밖에 안 써. x, y 뭐 이 정도 썼을 거예요. z도 잘 안 쓰고. 대학교에 오면 지금 뭐 x, v, a 뭐 온갖 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앞에서 봤지만 접두어 할 때 뭐 그리스어 문자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 쓰게 돼요.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 입실론, 뭐 이타, 뭐 제타
등등 다 쓰게 돼요. 알파 그리스어 뭐 대문자 소문자 막 별거 다 써요. 그것들을 그런 기호법들을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여기도 지금 나타났지만 속도 자리에 숫자를 안 쓰고 대신 그 이와 같이 기호를 쓰고 있죠. 속도 자리에 V0 쓰고 가속도 자리에 A0라고 쓰고 가속도가 얼마다 숫자로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숫자로 주면 더 수식이 지저분해져요. 이렇게 쓰는 게 그나마 간단한 거거든. 근데 이걸 놓고 나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때부터 좀 헷갈려 하죠. 아, 이게 변수인가? 아닌가? 변수 아니에요. 이건 숫자야. 이게 상수라고 하는 거죠. 컨스턴트예요. 문제에서 처음부터까지 변하지 않을 놈. 그거는 이제 상수인 거고, 변하는 놈은 변수, variable이라고 부르죠. 학생들이 그런 개념이 잘 없더라고. 고등학교 수학을 배워도 고등학교에서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변수, variable은 보통 뭐 x, 뭐 t 이런 것들이에요. 상수들은 constant라고 부르는데 상수들은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제 c 뭐 이런 거나 쓰고 마는데 대학교에서 그나마도 그것도 이제 쓰지만 지금처럼 뭐 x0, 뭐 v0, 뭐 a0 뭐 이런 식으로 예, 특별한 요 기호를 하나씩 붙여놔요. 변하지 않, 요거는 상수다. 그러면 옆에다가 설명도 자세히 써. 이건 변하지 않는 값이다. 이런 뜻이죠. 이건 변수인 거죠. 변수에 대해서는 이게 변수다 이런 말 안 해요. 상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변수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네가 찾아라. 이 변할지 안 변할지 네가 찾아야지. 뭐 그것까지 가르쳐줘? 이런 거죠. 상수는 가르쳐줘요. 이게 상수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서로 대화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변수는 이 x하고 t인 거죠. x하고 t가 변수인 거예요. v0는 변수가 아니죠. 상수인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컨스턴트인 거죠. 컨스턴트 눈에 보여도 이게 숫자겠거니 생각해야 돼요. 그걸 계산할 때 따라 댕기긴 하지만 그게 심각하진 않아요. 그게 좌변이 될 일은 없다 이 말이죠. 보통 좌변에 쓰는 것이 내가 구하게 될 놈이잖아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y는 뭐뭐, x는 뭐뭐, v는 뭐뭐 할 때 이거를 내가 계산하려고 할 때 수식을 적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변수가 보통 오죠. 3번식이 예외인데 3번식에는 변수가 여러 개니까 3번식에는 요 가속도 지금 요 문제에서는 상수지만 요 상수고 여기 변수죠. 여기 변수고 좌우변에 둘 다 변수가 있어. 어느 놈이 어느 놈을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1번, 2번식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시간 t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x라는 변수를 구한다. 다 아는 이야기라서 아마 좀 지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지금 2장, 여러분 책의 2장 6절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2장 7절부터 해서 3장 벡터까지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까지 1, 2, 3장 이렇게 빨리 리뷰하는 걸 마치고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그렇게 하죠. 오늘 수업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